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간을 설계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음향 시뮬레이션 툴, 과연 뭘 써야 할까 하는 건데요. 이 궁금증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소리라는 게 참 재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이 이 보이지 않는 소리를 디자인하기 위해 쓰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주인공, 바로 오데온과 패키덤입니다. 이 둘은 뭐랄까 경쟁상대라기보단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른 파트너에 가까워요. 패키덤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빚어내는 창의적인 조각가라면 오데온은 그 결과물을 아주 꼼꼼하게 검증하는 정밀한 분석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가 보면서 과연 각 단계에서 어떤 툴이 더 제 역할을 하는지 또 작업 방식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시작되죠. 바로 초기 컨셉 단계 말이에요. 이때는 뭐든 가능하잖아요. 형태도 막 바뀌고 정말 과감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죠. 바로 이 무대에서 우리의 창의적인 조각가 패키덤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패키덤은요,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쓰시는 3D 모델링 툴, 라이노 아시죠? 그 안에서 바로 돌아가는 플러그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업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굳이 파일을 내보내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싹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스호파로 콘서트홀 천장 반사판 각도를 살짝만 틀어봐요. 그럼 바로 그 순간 잔향 시간이나 목소리가 얼마나 또렷하게 들리는지 같은 음향값들이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바뀌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냥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소리를 가지고 디자인을 탐색하는 말 그대로 생성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검증이 아니라 탐색이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소리가 이렇구나 하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소리가 가장 좋은 형태는 뭘까 하고 찾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무한한 프로젝트 초반에 이 패키덤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아이디어 탐색이 끝나고 디자인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도 달라져야죠. 이건 어떨까? 에서 이게 정말 최선일까? 정확한 데이터는 뭐지? 로 바뀌는 거죠. 바로 이때 아주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분석가가 필요해집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데온입니다. 오데온은 딱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그야말로 음향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예요. 디자인이 거의 다 완성되면 그 모델을 이 오데온이라는 독립된 작업실로 가져와서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딱 보여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데온의 역할이 딱 보이죠?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왔을 때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공간의 음향 성명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아주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성적표를 딱 내주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것들이죠. 잔향 시간, 음악 명료도, 음성 전달 지수, 이런 전문적인 데이터들, 이게 다 국제표준 ISO에 기반한 거거든요. 콘서트홀에서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게 하거나 사무실 소음 울림을 줄이려면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최종 검증 단계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두 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바로 실제 작업 방식, 즉 워크플로우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패키덤은 어때요? 그냥 라이너 안에서 디자인하고 분석하고 수정하는 게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끊김이 없죠. 그런데 오데온은 좀 다릅니다. 일단 라이노에서 디자인을 다 해요. 그 다음에 파일을 내보내기 해서 오데온에서 다시 불러오기로 분석을 하죠. 근데 만약 수정할 게 생기면 다시 라이노로 돌아가서 고치고 또 내보내고 또 불러오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파일 형식이 바뀌면서 데이터가 깨지거나 오류가 날 위험도 있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방식이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철학이 다른 거죠.
패키덤은 빠르고 유연하게 아이디어를 탐색하면서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고, 오데오는 최종 결과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모든 걸 건 그런 툴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툴이 사용하는 과학적 원리는 사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둘 다 기하 음향학이라는 걸 쓰는데요. 쉽게 말해 소리를 당구공이나 빛처럼 직선으로 튕겨나가는 선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중간음이나 높은 음은 꽤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해요. 벽을 만나면 휘거나 뚫고 나가는 파도 같은 성질을 가진 저음역대, 그러니까 웅웅거리는 베이스 같은 소리는 이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써야 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시간이죠. 중요한 건 뭐가 더 좋은 툴이냐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내 프로젝트에 맞는 툴이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딱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프로젝트 초반에 있고 라이노랑 그래스호퍼로 막 아이디어를 내면서 창의적인 형태를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패키덤입니다. 특히 건축가나 디자이너, 학생분들에게 딱이죠. 반대로 이제 설계가 거의 다 끝났고 클라이언트한테 제출할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최종 검증이 필요하다. 이럴 땐 5대5이 정답입니다. 주로 음향 컨설턴트나 최종안을 검증해야 하는 건축가분들이 사용하시겠죠. 결국 여러분의 역할과 프로젝트의 단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한 문장이면 모든 게 설명될 것 같네요. 패키덤은 좋은 디자인을 위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게 도와주고, 오데오는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찾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죠. 그래서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글쎄요. 어쩌면 최상의 전략은 이 둘을 함께 쓰는 게 아닐까요? 프로젝트 초반에는 패키덤으로 자유롭게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오데온으로 절밀하게 다듬어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